네, 좌장을 맡았습니다. 뭐 좌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좌장의 역할로 저도 대학에서 한 16년 강의를 하고 뭐 토론회나 세미나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또 좌장을 맡게 되니까 또 새삼스럽기도 하네요. 뭐 발제 기간이 조금 길기는 했습니다만 토론 시간이 지정 토론이 한 40분, 또 플로우에 또 질의 응답 시간이 한 10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 4분이 토론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우리 계영석 치프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럼 CBAM이라고 하면 안 되는 모양이죠. CBAM이라고 해야 되는 모양이죠. 예, CBAM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적 그런 트렌드라든지 또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김진수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도의 여러 가지 이제 현황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뭐 저도 여러 가지 좀 몇 개 궁금한 거 있기도 하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으로 이제 배효길 우리 기후 대기 과장입니다. 아마 이 주무 과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누구보다 많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쭉 들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우리 경남의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 경남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배효길 기후대기 과장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한 8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기후대기 과장 배효길입니다. CBAM이라 큰 용어가 참 낯설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반에 CBAM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새로 한번 여쭤봤더니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설명보다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 전문성을 조금 낮춰가지고 실무부서 관점에서 CBAM에 대해서 도입 배경과 이름으로 한번 CBAM을 제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많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해보면 CBAM의 어떤 도입 배경을 보면 이후 내에 친환경 기술하고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들이 자기들 이윤의 어떤 가격 경쟁력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소 규제가 없거나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탄소 배출이 많은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 이유 기준을 초과해서 탄소 배출량을 발생했을 경우에 초과한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추가로 부과해가지고 이유 산업이 경쟁력을 보호하고 탄소 감축을 유도해서 도입한 일종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풀어보시면 EU의 국경을 넘어서 수출하려면 수출 제품에 대해서 수출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을 자기들이 모니터링하고 산정하고 검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CBAM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가지고 EU 기준보다 초과 배출한 양만큼 탄소 비용을 의무적으로 인증서를 구매해서 납부하고 수출해야 한다.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년부터는 탄소 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U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CBAM이 적용이 되면 우리 경남의 수출 제조 비중이 우리 경남이 높은 구조인데 경남의 어떤 EU 수출 비중이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출액의 12.4%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이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직간접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25년도 간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CBAM 직접 대상 업체가 182개로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 철강 분야가 150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66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그 경남도하고 또 창원시하고 지역의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진공에너지공단 여러 기관들이 CBAM 관련 교육하고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도에는 또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이래가지고 지금 올해 한 370여 명, 280회사 CBAM 관련 실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다 보니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에 뭘 문의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고 행정 자원이 중복되고 이런 어떤 효율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3가지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컨트롤 타워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군, 또 관계기관, 기업 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CBM 대응 지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연간 계획에 대한 공유, 조정, 그리고 중복되는 자원을 최소화해서 대응의 어떤 효율성을 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그 대응 역할도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도는 정책 그리고 조정 총괄을,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는 실무 중심의 어떤 교육 컨설팅, 그리고 환경에너지 기관은 기술 지원을 하고, 또 시군은 이제 지역 기업의 어떤 발굴, 현장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할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효율성 있는 체계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여러 기관의 정보를 일일이 찾지 않도록 CBAM 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해가지고 교육 일정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지원 사업의 어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그 최신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자체 대응력 강화입니다. CBAM CBAM은 단기간에 끝날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국제무역 질서를 재편할 장기 과제입니다. 따라서 외부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기업 스스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체 대응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내부에 CBAM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지속해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지역 대학하고 연구기관 협력해서 맞춤형 실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기업이 또 자체적으로 매출 산정 보고 체계의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은 공정별 또 설비별 전력 사용량 측정 시스템이 또 부재해가지고 정확하게 탄소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CBAM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이 대기업보다 없고 또 전문성이 낮아가지고 대응력이 또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실무 교육 위주로 탄소 배출 산정 교육을 실시했고 또 기업 관계자 한 100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교육 끝난 후에 교육 만족도 실시를 했는데 80% 이상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협력해가지고 올해 총 6회 교육을 실시했고요. 284개사 370명 교육을 수료했고 한 48개사 탄소 배출 저감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진공의 MRV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개소당 한 개당 6천만 원 정도를 하는데 전국에 한 40개 정도를 했는데 올해 경남이 전체 물량의 한 38% 15개소를 연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중진공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멘토를 하는 바람에 하시드보다 월등히 많이 연계 지원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인식 전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기업 대표님들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고요. 그래서 CBAM이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이제 수출 실적하고 직결이 되는 만큼 기업 대표님들이 제도의 어떤 본질이나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실무자가 노력해도
기업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기업 대표자들의 대상으로 역량 교육도 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초기에 공공기관이나 그 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행정과 기관이 지원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기업이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은 교육 참여를 넘어서 CBA 대응을 경영 전략 과제로 인식하고 투자와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사, 그리고 이게 그 제품이 나중에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면 그 N차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제품 생산부터 초기까지 그리고 원료까지 모든 그 공급망 차원에서의 어떤 기업들이 공동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CBAM 대응은 그 행정의 지원과 기업의 책임이 어찌 보면 함께 맞물릴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CBAM 본격 시행 기간이 그 2026년도인데 2026년도 EU 수출 기업 탄소 배출량의 첫 그 신고 제출일이 아까 교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차년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그 배출 신고를 하려면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2027년도 5월 31일 그때까지 저희들이 어찌 보면 조금은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CBAM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올해 말까지 그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하고 검증 절차 세부 규정을 확정할 예정인데 최근에 보면 보고서 작성을 조금 간소화하고 그 인정 구매율 옛날에는 80%였는데 그걸 조금 낮춘다 그럽니다. 한 50% 정도로. 그래서 일부 완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6년도에 CBAM 대응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중소기업 대상 탄소 배출량 저감 교육,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강화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부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시군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그 CBAM, CBAM 대응 전담 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전방위 교육 홍보로 대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산업부서에서는 또 역량 강화 교육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또 산업에너지 부서에서는 탄소 배출량 산정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라고 그러죠. 측정, 보고, 검증, 그걸 MRV라고 그러는데 그 MRV 시스템 구축, 연계 지원을 병행하는 어떤 투트랙 추진으로 그 CBAM이 규제가 아니고 또 산업 구조의 전환의 기회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 기업, 정부 또 유관기관 간의 통합적 협업 체계 구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도는 국내외에 그 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도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또 지원으로 경남 산업의 어떤 CBAM 대응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11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 3분 정도, 8분 주면 그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 정말 체계적으로 이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대응할 것 같습니다. 경제부지사님 한번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마 산업부서하고 우리 이제 기후대기 환경부서하고 이게 이제 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또 이 기업의 사실 역할 차기 책임 우리 아까 계획석 측분이면 모두의 책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기업의 자기 책임 그에 따른 정말 기업이 저 스스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 아마 직접적인 이제 당사자가 될 것 같고
사실 경남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일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카이의 항승철 지속가능 팀입니까? 예, 항승철 팀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8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 경남 사천에서 온 그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 기획팀장 황성철입니다. 사실 좀 많이 낯선데 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저도 앞에 배우일 과장님 너무 좋은 말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준비한 건 있는데 앞에 느낌을 보면 그 전국구 개념의 그 우리 KMA 발표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구를 챙기시는 또 우리 김진수 대표님 발표를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매끄럽게 잘해 주셔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더 배우는 자리였고 여기 토론회 전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막상 딱 이 자리에 앉고 여러분들을 딱 뵈니까 지금 앞이 캄캄한 게 아마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어떤 뭐 책무와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바람이 있다 그러면 앞에 여러 가지 발표를 드렸을 때 진짜로 지금 수출의 최전선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뜨거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많이 기업들에서 초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시다시피 그 항공기를 제작, 개발, 납품하는 곳이고 대부분 이제 방산업이라서 국내에 납품을 또 많이 하고 해외에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민항기를 수출을 많이 하고 그 해외에 보잉 미주 쪽은 보잉 그리고 저기 구주 쪽은 유럽 쪽은 이제 에어버스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데 이제 CBAM 말고도 그 EU 쪽 그러니까 유럽 쪽의 에어버스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CBAM에 해당되는 6가지 품목 중에 이제 알루미늄이 항공기가 가볍게 제작돼서 날아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 알루미늄에 해당되고 또 알루미늄의 그 CN 코드를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실제로 쓰는 제품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 앞에도 제가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있는 듯한데 이제 저희도 올해 초에 그 카이 사천에서 그 협력회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할 때 그 한 5, 60여 개 업체들이 왔을 때 이제 그 CBAM 말고도 그리고 공급망 실사법 CSTDD를 포함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관과 그런 부연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저희도 좀 준비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오늘 뭐 또 들어서 알고 뭐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 그 국가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그 관계 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현대자동차라든지 일단 그 수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모기업이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하는 업체들은 최대한 그 기업들을 활용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고 영세하면서도 그 바로 해외에 직접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업체들은 이제 전문 기관들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무료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소시적에는 그 IMF 전후 때 창원에서 그 작은 기업을 다니면서 낮에는 그 설계를 하다가 또 중간에 또 필요하면 영업도 하러 갔다가 또 납품도 하러 갔다가 또 부품이 떨어지면 공구상가에 볼트도 사러 갔다가 그 정도로 열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교육 하시는데 사실 그 작은 업체들로 가보면 그 관리 쪽에도 있고 현장도 있으면 한쪽 관리에 있는 분들이 격리도 하고 총무도 하고 재무도 하고 다 뛰어다니는데 아마 바깥에서 CBAM 말고도 온갖 서류들이 많이 와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저도
카이에서 비행기 설계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관리 쪽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고 ESG는 3년 전부터 맡았는데 뭐 이게 폭발적으로 업무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진짜 그 중에 CBM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자리를 오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준비할 게 많고 여러 담당자들이 그런 고충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교육도 물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육도 중소기업에 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가능한 한 저희가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부 관계자나 경남도에서 많이 이 전문 기업들 전문 그 업체와 같이 많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준비한 서류는 앞에 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냥 제가 분위기상 좀 말씀을 드렸고 또 뒤에 또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중에 이제 플로어에서 아마 좋은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는 형태로 뭐 하시려는 전략적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 기업이 그렇죠. 뭐 저도 상법을 전공을 했는데 참 돈만 벌기도 참 쉽지 않은 이 환경에서 준법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윤리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ESG 이래가지고 환경 또 책임 뭐 윤리를 망라하는 그런 참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 게 이제 CBM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카이에서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의도 하시고 뭐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좋은 그 카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질의를 통해서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이제 우리 박진호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경남연구원이 경남의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남의 CBM, 저는 뭐 입이 좀 잘 나쁘는 CBAM이라고 그러나요? CBAM의 대응과 시사점에 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박진호 우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남연구원 이름은 기후환경팀장 지금 맡고 있고요. 이찬원 교수님도 오신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이 시밤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도 아니고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서 나가자고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으니 시밤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은 조금 빨리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그때 모였을 때 이제 기후하고 경제 파트를 합쳐야 된다. 그 에너지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 그리고 국제통상과하고 우리 행정부지사님 주제로 뭐 연초에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후 뭐 대응팀을 꾸려서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뭐 먼저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죠? 내년 26년 그때부터 26년 1월에부터는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후끈 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급하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 급하면 또 잘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분한테 경남 지역에만 해서 이렇게 시밤이 좀 아무래도 시나리오 형태가 되겠지만 우리가 제일 문제가 철강이고 알루미늄 조금 있고 비료는 거의 이제 수출을 안 하고요. 시멘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전력수소는 조금 예외적인 거고 이제 철강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경제 전문가분한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앞으로 이제 철강만 되면은 알루미늄하고 이게 여기에 끝이지 않고 지금 분위기가 그래 되죠, 그죠? EU에서도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환기간도 없고 면제해주는 것도 없고 이때까지 배출했던 건 일단 인정해주고 우리 그 배출권 거래자면은 기존 3년 동안에 했던 건 인정해주고 더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경남에 몇 군데를 몇 년 전에 다 돌아봤어요. 한 10년 전에 갔더니 솔직히 저기 볼보 코리아 벌써 자기는 다 하고 그 RSC 다 준비하고 이거는 팔지 않고 자기들이 킵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딘지도 얘기는 알겠지만 철강하고 이 제지 만드는 데가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갔더니 유명한 데예요. 무슨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인데 그게 뭐예요? 왜 배출권 거래제를 왜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유럽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한 톤당 50유로 정도 되면은 경남 전체 EU 수출 대비 약 3에서 5%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통계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자기 이제 경제학적 모델을 활용하셔가지고 이게 톤당 100유로 가면은 특정 산업군 철강 기계가 되겠죠. 10% 이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해주셨고, 조선항공, 자동차, 전자 등으로 확대되겠죠. 경남 전체 수출의 약 90%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90%가 감소한다는 건 아니고 경남 전체 산업군 중에 90%가 다 관련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밤에 도망갈 기업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남도 그나마 먼저 준비를 했죠. 경제 기후, 그러니까 기후보다 경제를 앞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더 중요하고 국제 통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기후 에너지 환경부 설립하는 것처럼 도에서도 이제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다 좋은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데이터 공유 그리고 상생 협력이 돼야 됩니다. 아까 중소기업이 그 실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기업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하청기업 밴드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일단 다 전달해 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자기들이 납품 받으니까 아까처럼 우리 납품 안 받습니다. 애플이 그래가지고 하고 삼성이 그럽니다. 우리 그 RE100 안 맞추면 우리 제품 납품 안 받습니다. 하고 자기들은 RE100 선언해버리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안 받아버린다, 너하고 관계를 끊겠다라고 가면 안 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기들은 노하우 있고 전담팀도 있으니까 자기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그 RE100에 맞춰서 이렇게 제품을 납품하도록 당연히 그렇게 협력 관계, 상생 협력 관계로 가야 되고요. 요걸 하려면 이제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정과정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 회사가 얼마나 배출하는지도 모르면은 유럽에 수출이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옆에 치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폴트로 최고점으로 이제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되면은 디폴트도 적용 안 해주고 아예 수출 자체를 유럽에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석하려면은 적어도 크레도 투 게이트라고 요람에서 문까지 게이트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시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으로 요 크레도 투 게이트라는 간이 LC의 분석 툴을 지역 기업에 무료로 줘야 됩니다. 도에서 주든 중기청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간에, 정부가 주도해서 주든 간에 일단 툴이 있어야 되고요. LC 분석하는 툴이 있어야 되고, 이 툴은 핵심인 산업표준 기반 배출 개수 데이터베이스를 공공기관이 일단 저작권을 확보 보유하고, 이 저작권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저작권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적어도 엑셀 기반의 웹 기반 엑셀 데이터화한 웹 기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필요한 것 같고요. 유관기관 협력, LCA, MRV, 등 인증 절차도 필요하고요.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전에는 우리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유럽 기준으로 하라고 그러고, 이제 유럽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겠죠. 간소화한다고는 했지만, 탄소 경영 전문가 자격제도, 이것을 인정해서 하는 전문가 제도도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빼고요. 또한 이제 재생에너지 투자 및 산업구조 혁신 부분에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해야 되겠죠. 에너지 감축해야 되고, 감축이 안 되면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대규모 단지에
풍력단지를 해야 된다. 가까운 근해에 해서는 주민들, 육지도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서 힘들고요. 정부에서도 일단 비공개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입지라 해가지고 대단히 대규모 몇 기가 이상의 해상 풍력단지를 해상 경계 밖에, 그러니까 시공간에 어떤 소지가 분란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는 밖에, 뭐 그렇다고 뭐 일본하고 경계선까지는 아니고요. 해서 이제 대규모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고, 뭐 지금 또 뭐 정부 간에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태양광 발전 중에 영동형 태양광을 해야 됩니다. 영동형 태양광을 통해서 이게 만약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세우면 소출이 한 15%에서 20% 줄어요. 하지만 농민이 받는 수익은 자기가 농사 짓는 것보다 그 땅을 위에 임대해주고 자기는 밑에서 농사 짓고, 이 부분은 농민들이 뭐 농지를 훼손한다고 그런 이제 선입관 이익권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있던데, 사실 그걸 계약하면 20년 동안 꼼짝없이 그 농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지를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고 밑에 농사 짓고 위에는 태양광 발전할 수 있도록, 요 방향은 영농형 태양광인데 아마 뭐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마 이쪽으로 아마 추진이 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 발전하고 동서 발전하고 요즘 발전사 간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경남은 남동 발전 뭐 영역이고 뭐 울산은 언더도 영역 그게 없어요. 동서 발전이 울산에 있는데 저기까지 와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사 간에 발전사라고 그러죠. 간에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확보해야 되는 이 LH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은 경남도와 아니면은 이제 농업단체 아니면 지역의 협동조합과 협력해서 발전사는 그걸 LH를 확보하고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추가 수익을 얻고 우리는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확률을 높이는 이 방향이 아마 경남이 탄소 2050년 탄소 중립 제로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뭐 나머지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 제도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대규모로 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동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밤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국제 규범이고요. 우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주위의 여러 나라보다는 우리가 먼저 대비해서 앞으로 미국, 영국, 일본도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 거래제 시행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일 우는 소리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국에 대해서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상생이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는 또 행정과 기업의 협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국제사회와 우리 국가와의 협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되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CBAM, CBAM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간소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전문가 자격증 제도라든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녹색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녹색 산업 성장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벌써 20년 전에 이미 이런 산업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좀 중요성이 돼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20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한 다급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대응해 가면 위기가 기회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이 시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제 우리 경상남도 환경재단의 탄소 중립 지원 센터
에서 우리 서경호 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아마 현장에서 고민들 또 애로사항들 또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경호 팀장님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서경호입니다. 저는 오늘 EU 시밤 대응을 위한 경남의 전략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토론 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는 시밤에 대한 내용과 이런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앞에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준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필요한 점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제 시밤 관련한 교육 수업도 하고, 이제 관련 컨설팅 쪽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한 3가지 정도가 저희가 봤을 때 좀 필요한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이제 실무 위주의 이제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 강화를 저희가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밤은 이제 확정 기간이 이제 도래됨에 따라서 단순히 제도를 이행한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 가능한 단계까지 역량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배출량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 약간 조금 부족하고, 배출 계수에 대한 적용 한계, 공정 데이터 수집 미흡 등 이렇게 실무 대응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여건을 이제 고려하면 시밤 대응은 이제 앞으로 교육은 이론이나 제도 설명에 대한 교육보다는 이제 실습 위주의 이제 실무에 대한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에 올해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국내 도내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시밤 실습 교육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실습한 교육은 이제 단순히 예제 푸는 문제도 있었지만은 엑셀 데이터, 엑셀 툴을 가지고 직접 기업들이 이제 자료만 보고도 이제 산정값에 대한 입력만 해서 바로 이렇게 산정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했었고,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이제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왔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활용 가능한 교육 등을 이제 역량 강화를 앞으로 이제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교육 외에도 이제 기업들이 직접 진단도 하고 이런 교육 단계, 그리고 산정, 그리고 직접 보고 전략 수립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지원 체계가 이제 저희는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품 수출 기업 말고 이제 그 N차까지 보는 공급망이라는 이런 체계에서 공급망까지 연계하는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밤은 이제 부품 소재 협력업체까지 이게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런 단계까지의 배출량을 모르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까 이제 저희 발제에서 해주신 내용처럼 이게 큰 기업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아직 시기가 덜 도래됐다 해서 준비가 아직 안 된 기업도 있는 단계가 있어서,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각각 하다 보니까는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고 공급망 단절이나 거래 구조 재편 등 위험이 약간 기업별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밤 대응은 단일 기업 차원의 대응보다는 한계가 있고,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공급망 기반으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이제 민간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관, 산, 학 협력이 이제 연계되어서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정책 지원과 정보 제공, 그리고 전문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탄소 규제 확산에 대비한 대응 기반 구축도 필요합니다. 시밤과 같이 탄소 규제 외에도 이제 그거는 이제 EU만의 제도가 아니라 아까 발제에서 나온 내용처럼 영국도 시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청정경쟁법,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저희 어떤 기준에 대응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이게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도내 많은 기업에서도 이제 아직 측정이나 보고 검증이 이루어지는 MRV 시스템이나 이제 탄소 경영, ESG 경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현재 구축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은 지원
사업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기업들이 현재 중소기업들에서는 아직 이런 정부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사업 계획서 작성 부분도 아직 정보 제공도 아직 없고 이런 사업 계획서 검증도 아직 부족한 단계라서 이런 사업 계획서 컨설팅 지원 같은 현실적인 지원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공급망 경쟁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이제 이 대응은 이제 아까 개별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경남 지역 전체의 전략 과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이제 시밤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념이나 제도 안내를 넘어서 배출량 산정, 보고 실습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정례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시밤이나 탄소 규제에 대해서 대응 역량을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 연계형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MRV 체계 구축, 저탄소 설비 도입, 데이터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사업이나 정부 공모 사업 지원 제도를 연계하고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컨설팅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EU 외에도 이제 아까 말한 탄소 국제, 미국의 CCA, 영국 시밤 등 글로벌 탄소 규제 확산에 대비해서 이런 정보 제공과 체계 마련에도 이제 도내 기업들한테 조금 병행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밤 대응 전담 데스크, 아까 발제 때 봤던 헬프 데스크처럼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방면을 운영해서 기업 상담, 그리고 배출량 산정 가이드 제공, 보고 절차 안내 등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시밤 대응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기술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 정책 실행을 연결하는 지역의 탄소 대응 중추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속드린 시간보다 한 4분 정도 조금 초과했는데 좋은 토론 내용이나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 또 책임, 다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꼭 이게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분의 그 패널에 좋은 토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발제하신 두 분께 이 네 분의 토론 내용을 들으시면 혹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첨언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씩 많이는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조금만. 그러면 제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1분 30초 받았습니다. 네. 그만 토론 말씀 많이 들었고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헬프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 구축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기업의 맞춤형을 진행을 하되 뭔가 통합되는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공통 툴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해주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스마트 공장처럼 비용도 많이 들게 되니 뭔가 포털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강이나 이런 걸 톤수를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산출 계수에 따라서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동 계산이 돼서 이걸 서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또는 개선 방향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플랫폼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을 절약해 주셨네요. 좀 더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플로우에 또 제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현장에도 오시고 또 교수님도
예, 오신 것 같고, 예, 또 여러 또 공직자 지평부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예, 질의하실 분 손을 좀 들어서 소속과 또 어느 분께 질의하실지 또 내용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대 명예교수 이찬원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가 열려서 정말 좋습니다. 예. 경남 환경재단에서 또 탄소 중립지원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훌륭한 발제와 토론을 듣게 됐습니다. 또 그 위원장님께서 직접 좌장을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박진호 박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약 한 3년 전부터 시밤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상공회의소 가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기업에도 직접 찾아가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리 배 과장님이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기업 대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그게 확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셨고 또 카이에도 오셨는데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현장에 가보면 이런 시밤 일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아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온갖 일을 다 하고 있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과연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은 실무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조금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그리고 도 자료 같은데 기업 이름이 나타나서 또 반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남에서도 이제 그런 일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CA까지 해서 그 산자부 큰 과제로 책임 기업을 맡아서 중견기업인데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뭐 그런 그 왜 개발된 소프트웨어 또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LCA 관점에서 있는데 현장에서 문제 안 되는 건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밤에 탄소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꽤 큰 기업인데도 건물별로 뭐 겨우 하고 있고 공정별로는 물론 안 되고 있고 그래도 뭐 이 정도 데이터는 괜찮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 김진수 대표님이 좀 컨설팅을 많이 경남에서 하신 것 같은데 특히 그 MRB 관련해서 나온 성과 현장에 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여기저기서 소프트웨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오히려 중소기업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적으로 또는 도 차원에서 이걸 그냥 공이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실무 교육을 해서 탄소 계산을 할 수 이 자리에도 탄소를 직접 계산한 분이 몇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까 그 우리 좌장님도 들으셨는데 꽤 영향을 받을 기업이 뭐 150 몇 개 또 그 공급망까지 이렇게 카운트하면은 아마 꽤 영향이 클 겁니다. 특히 이제 카이 쪽에서는 제가 알고 싶은 게 아까 400개 공급망 기업이 40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하고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시밤 대책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지 뭐 그렇게 좀 두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공통으로 이야기하신 게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첫 발제도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담 지금 팀에서 탄소 지원 센터에서 이제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뭐 부서를 만들 것인지 이런 어떤 그 예산도 배당이 돼야 되고 하는 좀 구체적인 게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경남대 이찬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뭐 이 질문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첫 번째는
실제로 뭐 교육할 대상 기업에 그런 여력이 없을 텐데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지 또 그 교육의 성과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배우길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실제로 이제 탄소를 측정하는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그게 성과가 나고 또 내년에 당장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는지 우리 아마 김영석 치프님이나 김진수 대표님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이가 이제 여러 협력업체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고민을 아까 상생 그런 관점인데 우리 황성철 팀장님께서 그 협력업체들하고 했던 관계 협력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예,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배우길 과장님부터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경남도에서는 그 탄소 국경 조정제 관련해 가지고 그 환경재단에서 그 12AM 관련해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탄소 배출량 계산하는 부분, 그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그 실습 위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N차를 하다 보면 그 공급망에 있는 그 N차의 1차 밴드, 2차 밴드에 대한 그 기업까지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간실청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이유라든지 이쪽으로 그 수출하는 업체의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그 실무자의 그 12AM 내재 배출량 산출하는 그 교육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또 7월달 이래가지고 7월 달에는 74개 100여 명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1차적으로 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심화 또 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또 그 창원 또 김해 그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산업진흥원 또 김해는 탄소중립지원센터 또 연계해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하고도 연결을 했고 또 중진공에서 하는 또 12AM 대응 또 인프라 관련 또 교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총 284개사 370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컨설팅은 48개사에 대해서 또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MRB 그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시설별 공정별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측정하는 게 대부분 좀 그 돈이 많이 들다 보니 그게 부재한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여기 계시는 김진수 대표님이라든지 전문가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 중진공 공모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15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직접 하시면서 네. 그런 측정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뭐 그런 쪽이 현장 쪽이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 아까 김진수 대표님이 ESG 아주 관련해서 교육을 아까 50개 하고 심화기업 30개 아마 실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답변을 조금 좀 줄이겠습니다. 한 1분 내로 좀 해주시고 그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대표님께서 좀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과에 대한 그까지 좀 해주시고. 저기 항성 팀장님 해주시고 배우길 관장님은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전담부서는 어떻게 만들지 그 질의도 있었습니다. 예, 그거 세 분이 제가 공이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현장에 설치하고 진행되는 부분, 실제 진행되는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진공 사업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밤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사실은 전부 다 서울 업체들이고요. 20개 업체를 중진공 진행 중인데 뭐 대전이라면 거의 뭐 저희밖에 진행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남에 있는 시밤 대상 업체들에게 컨택을 했고 또 저희한테 신청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컨설팅 계약 진행을 중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말씀드리면 중중공에서는 저희가 컨설팅한 실제 데이터를 지금 해외 EU하고 직접 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한국중진공에서 인정하고 있는 10개 업체 뭐 능률협회, 상산선본부 또는 품질재단 이런 데 몇 군데 10개를 딱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EU와 관련된 시밤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컨설팅을 진행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각 기업에서 그 데이터 검증 나오는 우리 쪽에서 품질재단이라든가 생산선부 능률협회에서 그걸 검증을 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MRV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MRV 사업은 자체는 중진공에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만든 거고요. 40개 사업 정도 진행을 합니다. 실제 컨설팅 사업 자체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현재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기업에 가면 기업이 그걸 계산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중공에서 대단히 감사하게도 기업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고 저희 경남에서 신청을 해서 한 15개 사업 정도가 신청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데이터를 얘기하셨는데 아직 컨설팅에서 인재 장비가 세팅이 돼서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세팅이 됐고 소프트웨어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는 아마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교수님한테 연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연을 한다면 네네 알겠습니다. DX를 넘어서 GX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공장을 넘어서 GX, 그린X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공장에 있는 DX 그리고 이 ESG 데이터를 모아서 가는 GX, 그린X가 갈 것 같고 이 아까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들은 이미 로이드라든가 TUV에서 데이터 검증을 마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런 회사들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MRV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중간에 좀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6시 KTX를 타고 서울 가야 돼서 지금 취소하고 있었거든요. 예, 취소를 일단 했고요. 취소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있는데 좀 시간이 이제 제한될 것 같아서 아까 교수님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은 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협력업체를 다 모아놓고 볼트까지 납품한 업체로 치면 수백 개가 넘는데 이제 비행기를 부품 조립을 해서 납품한 업체는 한 100개 미만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불러서 저희가 원래 상생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경영 설명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곡차곡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라고 이제 올 초에 한번 선언을 했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내 측정이 탄소 계산이라든지 사람의 교육과 인식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매월 계량기만 보면은 우리가 전기세를 이게 얼마 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시스템화되는 정책 추진도 지금 단기적인 정책 외에도 듀얼로 관계기관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담부서는 지금 기후대기과 안에 기후변화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탄소중립 도내에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시군에 있는 탄소중립 센터를 탄소국경 조정제 대응 전담기관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서하고 산업부서하고 환경부서는 역량 강화 교육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나 컨설팅 위주로 하고 산업에너지부서는 MRV라든지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 사업 투트랙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예, 이 답변으로 대신에 혹시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는 좀 이게 제공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40분은 지났습니다. 딱 1시간 됐는데 혹시 더 꼭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없을 줄 있습니까? 예, 마이크 있으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질문을 좀 드리고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제강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 짧게 질문드리게 해가지고 오늘 대부분 이제 MRV 위주로 좀 이야기를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들 여기 온 목적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건 다 중요한 사항들이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과세를 작게 낼 수 있느냐도 이게 가장 기업에서 지금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쏙 빠진 게 좀 오늘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철강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실제 철강이 제일 뭐 타격을 받는 중량적이나 물량적이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뭐 여기 뭐 다 철강 있으시지만 스코프 3 산정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저희도 뭐 2차, 3차 강업체 뭐 특별히 우리가 많이 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의 제목이 시밤이고 탄소 중립이니까 일단 시밤이 먼저 말씀드려요. 탄소 중립 전기까지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은 이 LNG입니다. 이 시밤은 크게 보면은 이 LNG 쪽에 뭐 우리 저희들 같은 2차, 3차 기업이 뭐 CCUS를 달 것도 아니고 뭐 실제 많지도 않고 결국은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데서 원재료에서 줄여줘야 됩니다. 실제 탄소 박람회 얼마 전에 백스코에서 있었지만 가보면은 포스코 잘 해놨습니다. 이 뭐 탄소 포집하고 뭐 수소 환원제하고 뭐 다 좋은데 그거 다 들어보고 이제 돌아서면은 다시 물어보면 딱 두 가지가 빠집니다. 그걸 언제 할 건데?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얼마나 주는데? 없어요. 지금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철강에서는 원재료 못 줄이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전체 배출량의 뭐 80%가 원재료인데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이게 가장 큰 핵심 같고요. 물론 여기서 답을 없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 토론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위에 분들이 이제 포스코 기업 같으면 어떻게 국가적으로 또는 현대라든지 좀 움직여서 이 걔네들의 그러니까 이제 SE 직접을 줄여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코프 2 중에 유일하게 시밤이 끌어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팀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일부 사업장에 스팀을 쓰고 있는데 국내 ETS 기준으로 배출량이 제로입니다만은 우리 이행 가이드라인의 시밤을 보면은 뭐 RED2를 인정받아야 바이오매스라는 거 인정받아야 이걸 제로로 해주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우리 국내에서는 이게 외부 스팀 그러니까 폐자재를 태워가지고 스팀 들어오는 거를 이게 제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시밤에는 활용을 못 할 것 같다는 왜 RED2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근데 거기 또 책을 다 읽어보니까 거기 이행 가이드라인의 121페이지에 고용 생활 폐기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는 RED에서 제외가 가능하고 인증하지 RED2 인정을 하지 않아도 배출량 제로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만약에 어쨌든 뭐 LNG 빼고도 이 스팀이 지금 스코프 2임에도 불구하고 시밤에 직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업체들은 아예 RED2도 모르 시밤도 모릅니다. 그 스팀 업체는 그런 쪽으로도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셔서 그런 걸 받는 기업은 이제 RED2 아니면은 또 이런 배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간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왜 박수를 치시죠? 예.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하다. 예. 계행석 치프님께서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예. 비용을. 질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건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정리를 안 해도 되겠죠. 예, 짧게 한 1분만 맞춰 드리겠습니다.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발표드린 그 비용 관련된 측면에서도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동그라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올해 혹은 내년 초에 이제 규정이 나와야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명확하게 제시를 못 드렸던 거는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은 90에서 한 95% 많게 98%까지가 원재료에 대한 그런 배출량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 협력사가 이제 같이 대응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뭐 비즈니스 관계 따라서 교체할 줄 알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에 대한 그런 뭐 세아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그런 업체들에 대한 변경이 아무래도 배출이 낮으면은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변경이 쉽지 않은 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님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LED2 관련해서는 그러므로 전문 기관에 좀 받아보셔야 되긴 하겠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문서나 그런 부분에도 이제 해설사라든가 하는 과정들이 저희가 좀 그 개정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당장에 경남이 아니더라도 그런 좀 이슈를 꺼내가지고 좀 가능한 마련할 수 있게끔 뭐 제가 가능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좀 더 해설서에라도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뭐 질문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이 시밤에 대한 이 토론이 있었고요. 우리 경남의 미래와 정말 아주 직결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우리 정판용 우리 경남환경재단 대표님 끝까지 계신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기후대학과의 우리 배효길 과장님을 비롯한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과 기업의 전략성, 우리 또 기업의 적극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함께 협력해서 잘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컨트롤 타워라든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도우해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